오늘의 뜨거운 이슈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 어떤 옷차림이 좋겠습니까? 오늘은요. 옷차림은 저도 지금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호기롭게 반팔을 입고 그렇네요. 왔습니다. 예. 반팔이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낮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25도까지 그래요.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고 지금 13도 선입니다. 근데 출근길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반팔을 하시더라도 예.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까지 그래요.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서 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네. 3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달 말에 사전투표까지 하면 사실상 뭐 20일도 안 남은 거죠. 네. 자, 이번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은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자, 각 후보들 어제 하루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이곳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내란 종식을 통한 정권 교체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민생 현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의 첫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했고요. 이어서 저녁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0시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는데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에게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제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각각의 슬로건을 담은 홍보물들도 공개가 그래요? 됐어요. 슬로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이었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슬로건 다 좋네요. 그렇게요. 예. 이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당 후보의 공약도 발표가 됐어요. 자, 네. 10대 공약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것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 예산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려서 3강으로까지 도약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내란 종식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와 대법관 증원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상당수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에 더해서 징계 수단에 파면을 넣겠다면서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역시 1호 공약은 경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재정비해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투자와 생태계 조성은 2호 공약에 배치를 했는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밖에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는 공급 정책과 경기지사 시절의 성과로 꼽히는 GTX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기라는 이름을 붙인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어요. 네.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 전략,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 효율화와 함께 제3당 후보로서 협치의 기반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시행 등 청년층에 특화된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좀 색깔이 드러나는 공약들이 있었고요. 일단 뭐니 해도 눈에 띄는 건 일제히 경제 살리기라는 그런 화두를 그렇네요. 관통하는 예.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념과 무관하게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표심을 얻겠다는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경제에 모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슈 좀 더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요? 네, 어제 하나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계엄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 수출, 외교 관계 등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그러니까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약에 갔더라도 찬성을 안 했을 거다라면서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출당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요? 예.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사과하는 게 적합한지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발언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첫 대선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그렇군요. 좀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게 본선 국면에서는 중도층, 무당층으로의 확장이 또 중요한 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김 후보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어제도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예.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못한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김 후보가 직접 쇄신과 변화의 상징으로 30대 비대위원장을 인선한 만큼 김 지명자의 공개 요구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또 입장을 정리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어제 해병대 최상병 묘역을 참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서면 메시지를 냈는데 네. 최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지만 수사 외압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전부 부결됐던 것을 사과한 것입니다. 다만 당 차원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 선대위 참석을 위해서 먼저 현충원을 떠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출정식 이후에 이른바 K 이니셔티브 벨트를 훑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에 이어서 자신의 비전인 기술 발전과 K 이니셔티브를 기치로 첨단 산업이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 화성시 동탄 그리고 대전광역시 등을 방문했습니다. 네. 첫 방문지인 판교는 IT 기업들이 군집해 있다는 점, 그리고 동탄은 인근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는 점, 대전은 대덕 연구단지 등 과학기술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제 이런 행보는 미래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담론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세 과정에서 통합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동탄 유세 현장에서는 뭐 이념이니 진영이니 색깔이니 지역이니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진정으로 중요한 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이 짧은 시간에 인생도 짧은데 그런 유치한 정권 다툼 놀이 그만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냐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부분 이제 대선 이후로 미뤄졌어요. 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미뤄졌고 대장동 재판도 미뤄진 네. 거고 위증교사 혐의도 미뤄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해당 재판이 당초에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공판기일이 진행된 뒤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바뀐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서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네.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면서 이걸 받아들인 거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지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후보가 공직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기일은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모두 5건이잖아요. 앞서 예. 말씀드린 3건. 그리고 이 가운데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있는데 예. 이거는 오는 27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아. 근데 준비 기일이어서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좀 덜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있었는데 네. 벌금형 그대로 선고받았죠. 네,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 거고요. 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식사 모임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본 거고요.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다른 사적 용무에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씨가 즉각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즉각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예. 어겨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근데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 보여서 이 후보 지원을 위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내란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어제 있었잖아요. 네. 예,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됐었는데 그냥 들어갔다면서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이 있냐라는 기자 질문도 있었고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에는 섰지만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떤 증언들이 또 나왔는지 보면 재판장에 12월 3일 계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령관의 수화기 너머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들었다라는 네. 증언이 나왔어요. 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예.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4차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오 대위는 사령관이 대통령님이라면서 전화를 받는 걸 들었고 예. 외채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아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면서 휴대전화 너머로 들은 4번의 통화 내용을 밝혔어요.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에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바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계속 답을 강요하듯이 물었고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이해라고 대답했다고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4번째로 걸려온 윤 전 대통령 전화에서는 의결했다고 하는데 190명 맞는지 확인 안 되니 계속해라.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왜 이 전 사령관이 받은 다른 전화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냐고 물으면서 오 대위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잘 들었습니다.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